자, 오늘은 가정법 마지막 시간인데 가정법을 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가정법은 현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걸 말합니다. 리얼 진짜 있었던 오늘 일은 당연히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게 됐죠. 네, 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여러분들도 처음 겪는 일이고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라면, 만약에 박근혜가 아직도 대통령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재 반대 가정, 이것을 선생님들이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저는 가정법 과거라는 말보다 이 말을 쓰는 이유가 가정법 과거가 무슨 말인지 알아달라 이 말이야.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과거 반대 가정, 즉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최순실 말을 안 들었더라면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 공식이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따라 읽으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 if 과거 우도 동사, if had pp would have pp. 공식을 만들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잘 풀리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기 쉽게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 우드 자리에 쿠드나 마이트를 써도 되는데 공식을 외우기 쉽게 해서 대표적으로 우드를 말한 것이고, 이 과거동사 자리에 뭐가 오면, 비동사가 오면 절대로 원만 답입니다. 가정법을 풀다가 what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I wish 다음에 뭘 쓰면 되죠? 과거 동사를 쓰면 되죠. 과거 반대 소망은 어떻게 씁니까? 과거 반대 소망은 I wish 다음에 that 다음에 주 다음에 동사 모양 어떻게 쓰면 돼? had pp로 쓰면 되죠. 자, 이 정도 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가정법은 앞을 보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뒤를 보고 약간 후회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뒤로 돌리면 문장이 완성가 된다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현재 반대 가정이면 과거를 쓰고, 과거 반대 가정이면 had pp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재 반대 소망이니까 과거를 쓰고, 과거 반대 소망이니까 had pp를 쓰면 되니까, 원래 문장이 현재라면 과거를 써서 나타내면 되고, 원래 문장이 과거로 적혀 있으면 had pp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마치 지금 뭐뭐가 아닌데 지금 뭐뭐처럼. 그럼 어떻게 적었죠?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모양이 역시 과거 동사가 되고, 마치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이번에 청문회 가끔씩 본 사람은 기억이 날 텐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 봤는데 마치 안 본 것처럼 얘기하죠.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데 had pp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탄핵 당한 사람이나 탄핵을 같이 당할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정법 문장이 생각이 날 거예요. 마치 내가 뭐뭐처럼, 마치 내가 뭐뭐였던 것처럼 탄핵을 안 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놈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계속 이런 문장을 쓰게 되니까 굉장히 가정법을 공부하기 좋은 날이 아닐까 합니다. 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 네. SEF라는 단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s do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부터 배울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예, 내가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야. if 과거 우드 동사 그랬죠. if 헤드 PP 우드 헤드 PP 그랬죠. 그래서 어떤 틀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빼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쓰냐면 잘 봐. if 조동사 컴마 조동사인데 if를 빼갖고 쓰려고 해요. if를 빼갖고 쓰려고 하는데 if를 빼가지고 쓰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문장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내냐면 동사를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세 단어는 첫 번째 워, 두 번째 헤드, 세 번째는 슈드입니다. 여기까지 적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워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 다음에 아무것도 없겠지만 헤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 다음에 pp가 있겠죠. 슈드라는 단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워하고 헤드는 워는 이제 뭐뭐 한다면이고 헤드 pp니까 뭐뭐 했다면이 되겠죠. 슈드는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데 슈드는 혹시 뭐뭐 한다면 해서 정중한 부탁을 할 때 잘 쓰고요. 실제로 슈드하고 잘 어울리는 부분은 명령문이 뒤에 잘 따라 나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자, 1번. 원래 어떻게 써? if I were 이렇게 쓴단 말이야. 내가 너라면. 근데 if를 빼서 올 앞으로 빼서 were I you 되게 이상하죠. 자, 되게 이상할 겁니다. 자, 2번. 원래 어떻게 써? if I had known으로 쓸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더라면. if를 빼서 어떻게 쓴다고? had I known으로 씁니다.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시 if anyone should call 어떤 사람이 전화를 혹시 한다면 정확하죠? 뒤에 명령문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전화를 하면 메시지를 좀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중한 부탁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이것만 좀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if 과거 우주동사 형식이니까 현재 반대 가정이고 날씨가 좀 더 따뜻하면 뭐 할 텐데? 산책 나갈 텐데 추워서 못 나간다는 얘기죠. if를 빼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상한 모양이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if we had known your address. if had pp이고 우도의 pp니까 과거 반대 가정이죠. 내가 네 주소를 알았으면 방문했을 텐데 주소를 몰라서 못 갔다는 얘기죠. if를 빼서 대신 had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겼지만 맞는 모양입니다. 3번. 만약에 내가 늦으면 작업 시작하셔도 됩니다. if를 빼서 쓸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할게요. 혼합가정법은 언제 쓰냐면 말 그대로 시점이 겹칩니다. 즉 옛날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즉 작년에 뭐 했으면 지금 뭐 할 텐데. 예, 3년 전에, 4년 전에 박근혜가 최순실을 좀 어떻게 이렇게 청와대 못 들어오게 했다면
지금 뭐 할 텐데? 예, 멀쩡하게 대통령 잘하고 있겠죠.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시점이 바뀌니까 공식도 바뀌어요. if had pp인데 뒤에는 would have pp가 아니고 would 동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박근혜가 최윤실을 만난 상황은 이미 알고 있어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결정하기 쉽게 하려고 이 현재라는 말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단어를 보면 혼합가정법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죠. if had pp 우동사죠. 식사를 안 했다면 오늘 아침에 지금 배가 안 고플 텐데. 네, 그래서 혼합가정법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법 구문이 있는데요. 3번에 1번은 별표하고 고등학교 때 되게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1번은 if 생략은 별표를 3개 해서 이제 오늘 배웠으면 아마 2학기 때나 아마 내년부터는 줄기차게 많이 볼 겁니다.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without A, 뭐 A가 없다면, 두 번째 but for A, A가 없다면, 이때 but은 제외하고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가 없다면, 그 다음에 뭐뭐가 없었다면, 됐어? 자, 봐. 1, 2, 3, 4, 5, 6이라고 치면 3번은 지금 뭐뭐가 없다면이죠. 5번은 뭐뭐가 없었다면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if가 빠진 형태를 배웠기 때문에 if를 빼가지고 대신 뭐를 앞으로 쓸 수 있다? 5번 역시 if를 빼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으로 엄청 잘 내요. 주관식으로 잘 내게 생겼죠. 어떻게 내겠어? 1번을 3번으로 바꿔라, 1번을 4번으로 바꿔라, 1번을 5번으로 바꿔라.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되게 이거 헷갈린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정말 잘 나올 거니까 이거 막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3번 표현하고 아이고 오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면 if it or not for나 were it not for나 또는 5번에 나와 있는 if it had not been for나 6번에 had it not been for를 절대로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이 안 되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딱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 1번, 2번 알겠는데 3번 나오고 막 5번 나오고 또 3번을 4번으로 바꾸라고 하니 막 돌아버리겠죠. 네, 그래서 잘 쓰는 표현이니까 속어처럼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다음에 2번인데 it is time은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할 때이다.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는 말이잖아. 항상 이런 말은. 그죠? 박근혜한테도 그러구나. 아무튼 전 대통령한테 좀 물러나야 될 시간입니다 라는 말은 이미 물러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잖아. 엄마가 밥 먹을 시간이다 뭔 말이야. 늦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동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과거 동사라고 적으면 돼요. 그다음 otherwise가 if 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otherwise는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를 볼게요. 쉐드 액시던트 여자가 사고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즉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아닙니까? 그럼 otherwise를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을 해봐라.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한글로 해석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다른 용어로 바꾸라가 나올 거야. 네, 그럼 이 앞에 문장을 그대로 가정법으로 고쳐 쓰면 되겠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 if only는 뭐뭐 일면 좋을 텐데, if only는 영화 제목도 있다시피 뭐뭐만 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되게 잘 쓰이는 말입니다. 해보십시오. 1번이죠. it is time 다음에는 과거 동사를 씁니다. 다음에 without이니까 but for가 되겠죠. 다음에 if he were를 if를 빼갖고 앞으로 쓰면 were he가 됩니다. if it were not for나 if it had not been for 둘 다 가능한데 옆에 would have pp가 있으니까 공식에 따라서 if had pp, would have pp 이 공식으로 결정을 지으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if it had not been for를 통째로 2번처럼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10번으로 가서 목표가 없다면 졌을 거야. 공부를 어제 했다면 붙었을 거야. 떨어졌다 얘기죠. 그다음에 이게 if가 빠진 형태입니다. 지진이 있다면 북실프가 넘어졌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음악이 없다면 음악을 먼저 쓰고요. 두 칸 남았죠? 그녀에게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사과할 때이다. It is time that you apologized. 과거 동사를 써야 돼요. 그가 너무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뒤가 would pp죠? 그럼 앞에는 if had pp 형식으로 와야 되겠죠. 네, if가 빠지고 had가 앞으로 오는 형식이니까 had she not complained 이런 식으로 pp 형태를 쓰면 됩니다. 뱀이 너를 물었다면 if had pp would have pp인데 위에가 now가 있으니까 would 동사 형식으로 쓰는 혼합가정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액츄얼 테스트를 같이 풀면서 복습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쯤에 시험 보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예, 차분하게 목요일에 시험을 봐야 주말에 나올 사람이 결정이 되겠죠.